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주일보 진세나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두 달 연속 모두 마이너스 국면을 이어가면서 강력한 재정 정책을 중국 당국이 내놨는데 중국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예상보다 저조한 소비심리 등 우려로 중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또 인민은행이 1조 4,500억 위안 한화 약 266조 원의 중기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크게 소용없었습니다. 예, 중국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공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 중앙은행이 또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발표가 나오면 증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지금 시장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앞서 15일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청구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대출 우대 금리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대륙을 강타 한파와 폭설이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2008년 1월 최악의 폭설 대란 속 중국 경제는 약 1,500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으며 직격탄을 입은 바 있는데 이번 한파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생수만 팔아서 갑부 기업이 된 농부산천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농부산천 회장이 창업하기 전에 근무했던 중국 대표적인 식음료 업체 와하하 그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국 갑부가 근무했던 기업이라 이 기업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창업해서 갑부가 됐다는 얘기인데 농부산천도 훌륭한 기업인데 와하하 그룹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와하그룹은 중국의 음료회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종칭허우와 2명의 은퇴 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3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소다수나 유제품을 주로 생산했던 와하그룹은 현재 다양한 상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1980년도에 설립되었다면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이 한참 엄격하게 실행될 때였는데 그 당시에 비전 없어 보이는 어린이 식음료 사업으로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정칭허 회장은 항저우시 상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퇴직 교사 2명과 매점을 운영한 지 2년 뒤 자신의 딸이 반찬 투정을 하며 계속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고민하던 그는 딸에게서 영감을 얻어 아동용 영양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개발한 영양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와하하라는 상호를 달고 와하를 마시면 밥이 맛있어집니다 라는 광고 문구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동용 영양제 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별 다른 경쟁사가 없었습니다. 아동 건강에 관심이 있던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와하 영양제는 출시된 지 2년여 만인 1990년 매출 1억 위안을 돌파했고 기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식음료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와하그룹은 비교적 특수한 성공 요인이 있었네요.
경쟁사가 거의 없는 시장 환경, 그 다음에 1가구 1자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한 한 자녀 양육비가 집중되는 경제 상황을 활용하여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와하가 식음료 시장을 진출한 이후 농부산촌을 비롯한 경쟁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놓았나요? 네, 와하는 1996년 하하 순정수라는 식수를 선보이며 판로를 개척하던 중에 새로운 전환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이미 코카콜라, 펩시 등 여러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벗어나 중국의 농촌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당시 비교적 열악했던 중국의 물류 체계로 인해 농촌은 상품의 진입 자체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사서 마시는 생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에 와하는 농촌 지역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생수는 와하하다라는 강력한 슬로건을 만들어내며 시장에서 돌바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생수에 이어 90년대 후반 출시한 AD 칼슘 요구르트와 페이창 콜라가 대히트를 거두며 서서히 중국 대표 음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달리식품에 이어 또 하나의 농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00년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음료 업체까지 성장한 와하그룹은 현재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00년대 전성기를 기록하여 국민 브랜드까지 등극한 와하그룹은 사실 2014년 기점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포장생수 시장에서 와하그룹은 본사 직원 출신인 종산산이 설립한 농부산촌에 뒤처져 5위를 기록하면서 생수 외 매출을 견인했던 AD 칼슘 요구르트와 잉양콸셴의 판매도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잉양콸셴 이후 이렇다 할 히트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지 못한 것도 와하가 시장의 점유율을 내어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0년 와하는 연 매출 440억 위안, 한화 약 7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음료는 젊은 세대의 입맛에 크게 좌우되는 업종으로 최근 개성이 넘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갈수록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와하는 신제품 출시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하 종칭호 회장도 중국 관영 CCTV 프로그램 대화에서 와하가 쇠락한 원인은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코카콜라와 펩시가 중국 시장을 휩쓸 때 와하는 페이창 콜라를 출시했고, 마찬가지로 최근 제로슈가 탄산음료가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뒤이어 유사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와하는 약 20년간 유지해온 광고 모델 왕리홍을 허공안으로 교체하며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제품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와하는 중국 음료업계의 대표님으로서 단단한 공급망과 방대한 유통망을 갖췄으므로 아직은 반등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와하그룹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긴 했지만 단순히 남을 모방하는 데 그쳐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반박자 늦은 대응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와하가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와하는 도태되지 않으려면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음료 시장의 세대교체 흐름 속 시험대에 오른 대표업체 와하의 향후 행보를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